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오늘 보실 공간은 43평형 구축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고요. 현관, 거실, 안방 순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보시면요, 이 부분이 기둥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신발장이었습니다. 43평형에 신발장 이 두 쪽만 있는다는 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거울로 막아놓고 전체 거울 도어로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신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방에 있던 붙박이장도 확장을 해서 이 안에 팬트리 같은 공간도 만들어서 수납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부족한 수납을 이쪽에 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쪽에는 우산 같은 것을 꽂을 수 있게, 나머지는 신발장을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원래는 신발장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어깨선 맞춰서 높이를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위에도 개방감 있고 아래도 개방감 있고 가운데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레이 톤의 타일을 시공을 하면서 현관이 같이 다크 그레이로 올라오게 깔끔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바로 이 센서 조명입니다. 센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4개의 조명도 함께 켜지지만 조금 이따 보실 저 공간에도 센서 등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이쪽이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공간이 방문 공간이었어요. 근데 수납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은 확장을 할 예정이었고요. 확장을 했었을 때 크기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만한 공간은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외출할 때 입을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소품, 가방 같은 것을 수납할 수 있게 팬트리 수납장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죽은 만큼 이쪽 방에도 확장이 됨으로써 방 공간도 살리고 죽은 복도 공간도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주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복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액자로 이제 DP를 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천정고가 원래 워낙 높았는데 그 천정고 높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쪽에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접 조명을 달았으면 심심할 수 있으나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센서와 함께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거나 했었을 때 누군가 출입했을 때 이렇게 간접등으로 활용을 해서 누가 출입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중문 자체가 있으면 개방감이 없다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중문을 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출입 여부를 잘 알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쭉 들어오시다 보면 정면에도 액자를 DP할 수 있게 하는 공간에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거실을 볼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간 자체를 더 넓게 만들고는 싶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확장 공간의 기둥입니다. 사면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일반 집보다 훨씬 컸었어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기둥의 보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일단 TV 벽면 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도 이런 큰 기둥이 있었고요. 그 기둥과 맞춰서 장을 짜고 TV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살짝 들어간 채로 할 것이냐 라는 것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매입 TV 그리고 하부에는 선반형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면 아무래도 다른 평형대의 42평보다는 좁은 거실이기 때문에 매우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것을 놓고 전체 색상을 통일하자는 방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콘크리트 그레이, 이 톤이 이 벽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장부죠. 확장부 수납장까지 콘크리트 그레이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일체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라인이 조금이나마 맞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색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벽이 약 20cm 정도가 튀어나오고 그 안에 TV 매입을 했는데요. TV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딱 맞춰지면 좋겠지만 저희는 일부러 조금씩 띄어서 공간을 놨습니다. 첫째,
이 안에 와이파이 공유 같은 게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송신이 잘 되라 라는 것과, 그리고 발열 이슈가 항상 TV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열기가 좀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띄어서 열기를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는 너무 콘크리트 그레이 색상으로만 통일하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다크 우드한 톤으로 필름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 안에 사운드바나 기타 DP 할 수 있는 소품들을 진열할 수 있는 효과를 주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공간의 가장 핵심 포인트, 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장 어디를 봐도 조명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 클라이언트에게도 상담을 드릴 때 이런 곳으로 시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천장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고요.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물 천장입니다. 천정고가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물 천장을 크게 만든다면 확실히 개방감이 있겠죠. 원래 천장은 여기까지지만 더 높아지면서 웅장한 느낌을 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조명은 어떻게 하느냐? 조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간접등으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 네모 테두리 안에 주백색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서 조도를 주었고요. 그리고 천장 위에 단을 하나 더 주어서 이 라인에도 간접 조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네모난 공간에 간접 조명, 그리고 가운데 라인에 간접 조명을 조절을 해서 조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다운라이트도 제외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천장이 깔끔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붕 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TV면 선반 윗부분에도 간접 조명을 주었고요. 이 부분에도 이제 추후에 스탠드를 놔서 상부, 중부, 하부에 모두 조명이 있고 그 조명이 밝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엄청 따뜻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공간이 많이 비죠. 아까 말씀드린 장 공간과 이 공간은 원래 발코니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안방과 옆방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양쪽에 벽을 막고 선반과 수납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부에는 수납 공간, 상부에는 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 공간이고요. 맞은편 방이나 아니면 하부 공간에 우수관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뚫어 두어서 언제든 점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복도 공간의 디테일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도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9mm 문선 도어로 시공이 되었죠. 깔끔한 무광 스테인레스 도무스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어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일반 집에서는 이 정도의 높이의 도어가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신축 말고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이 벽돌로 되어 있었고, 이 벽돌을 털어내면서 도어 높이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문의 도어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이 도어를 동일한 크기로 맞추어서 공간에 들어왔었을 때 집이 넓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효과를 주도록 했습니다. 높이 또한 전체 도어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통일된 느낌도 함께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곳은 안방 공간인데요. 이곳 또한 천장을 전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암물질인 밤 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발암물질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진행을 했고요. 전체 철거를 진행하는 김에 이 높은 천정고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과 같이 기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우물천정을 만들었고요. 우물천정 안에는 간접 조명, 그리고 가운데에는 다운라이트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간접 조명만 켜고 생활을 하실 텐데 업무 일이 많으신 고객님의 특성상 밝은 빛도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다운라이트도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부에만 있으면 조금 어색하다고 해서 고객님께 꼭 추천드린 제품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침대 프레임인데요. 침대 프레임을 보시면은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도 포인트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한샘 제품으로 꼭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그대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상부, 중부, 그리고 이곳 하부를 비추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조명 계획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부를 켜지 않고 하부, 중부에만 켜서 이 공간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거실에서 발코니가 막혀 있었죠.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공간이 이제 원래 발코니인데요. 오른쪽 공간을 보시면은 벽이 막혀 있죠. 아까 발코니 공간에 뚫려 있던 벽을 확장하면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열재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바로 실외기실입니다. 구축 아파트 특성상 실외기실이 없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이렇게 안방에 만들어서 조금 더 공간이 튀지 않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바닥 하부인데요. 원래는 이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벽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발코니를 확장하고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마한 공간에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평소에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시원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43평형) 거실, 현관, 안방 공간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따뜻한 느낌의 조명, 그리고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의 바닥과 벽체, 이렇게 시공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변화된 주방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